여러분, 제주도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에메랄드빛 바다, 시원한 폭포, 완벽한 신혼여행지, 이런 평화로운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야말로 파라다이스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 이 낙원이 한때는 거대한 제국의 요새였고 아주 피비린내 나는 격전지였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숨겨진 역사의 문을 여는 열쇠가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만화책 한 권이라면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아는 제주의 모습이 있죠. 아름다운 해변, 평화로운 휴양지, 바로 그 이미지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몽골의 거대한 말목장이었고 끔찍한 반란과 진압의 땅이었으며 심지어 강제노역과 학살의 상처까지 서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제주의 밝은 풍경 뒤에 숨겨진 이 깊고 아픈 역사를 한꺼풀 벗겨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숨겨진 역사를 어떻게 여행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만화책 1374 제주의 모코의 난. 이 책이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줄 겁니다. 말 그대로 잊혀진 과거를 여는 열쇠인 셈이죠. 이 책이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복잡하고 어찌 보면 좀 어려운 역사적 사건을 남녀노소 누구나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상상력으로만 쓴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아주 철저한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주 역사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뭐랄까 완벽한 입문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역사의 문을 열고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가 보죠. 제주하면 말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하필 제주도가 말로 유명해졌을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세요? 바로 이 첫 번째 방에서 그 미스터리가 풀립니다. 모든 건 몽골 제국이 일본을 침략하려는 그 거대한 야망에서 시작됩니다. 일본 원정을 위한 전초기지가 필요했던 몽골이 딱 발견한 곳이 바로 제주였던 거죠. 그 전력적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곧바로 탐라총관부라는 걸 세워서 섬을 직접 다스리기 시작했고요. 마침내는 섬 전체를 전쟁에 필요한 말을 기르는 거대한 목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제주마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으로 넘어가 볼까요? 시간은 1374년.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극적으로 변합니다. 말 좀 내놔라는 아주 간단해 보이는 요구가 어떻게 피비린내 나는 반란으로 이어졌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이 갈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의 더 큰 그림을 좀 봐야 해요. 그야말로 세계가 격변하던 시기였거든요. 중국 대륙을 호령하던 그 강력했던 몽골의 원나라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명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이 거대한 힘의 이동이 저 멀리 제주도에까지 엄청난 충격파를 던진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게 갈등의 도화선이 됩니다. 새로운 강자, 명나라가 제주의 군마 2,000마리를 요구한 거예요. 2,000마리? 이게 그냥 작은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조공이었죠. 하지만 섬에서 대를 이어서 말을 관리하던 몽골인 목동들, 그러니까 모코라고 불렸던 이 사람들이 이걸 거부한 겁니다. 그 사람들한텐 간단한 문제였어요. 이 말은 우리 거다. 절대 내어줄 수 없다. 이 단호한 결정이 결국 그들을 명나라뿐만 아니라 새로운 강대국 눈치를 보던 고려 조정과도 정면으로 충돌하게 만든 거죠.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1374년. 정말 딱 그 한 해 동안 모든 일이 벌어집니다. 연초에 명나라가 요구하고 모코가 거부하니까 중반쯤에 고려 조정이 당대 최고의 장수였던 최영 장군을 토벌군으로 보내요. 그리고 그해 말이 되자마자 최영의 군대가 제주에 상륙하면서 모코의 반란은 정말 무자비하게 진압되고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아주 신속하고 또 결정적으로요. 자, 그런데 이 모코의 이야기는 제주의 아픈 역사 중 정말 딱 한 페이지에 불과합니다. 이제 세 번째 방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여기서는 제주의 과거가 어떻게 오늘날의 한 여행 트렌드와 딱 맞아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건데요. 들어보셨나요? 그냥 놀고 즐기는 여행이 아니라 비극과 고통의 역사가 깃든 장소를 일부러 찾아가서 배우고 또 스스로를 돌아보고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그런 여행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바로 이런 장소들이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제주의 아픔은 그렇게 먼 옛날의 이야기만도 아니에요. 우리와 더 가까운 역사 속에도 정말 깊은 상처들이 남아있죠. 일제강점기 시절 지역 주민들이 강제로 동원돼서 파야 했던 송악산의 동굴진지라던가, 일본이 중국 침략이랑 가미카제 훈련을 위해 만들었던 알트르 비행장, 그리고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기억이죠. 4.3 사건 당시에 수많은 양민이 억울하게 학살당했던 서달오름까지. 섬의 그 아름다운 풍경 곳곳에 이런 아픈 기억들이 정말 겹겹이 쌓여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몽골의 목장부터 반란, 그리고 근현대의 비극까지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몽골 제국이 제주에 남긴 가장 놀랍고도 어쩌면 가장 개인적인 유산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100년. 몽골은 제주도를 약 100년 동안 직접 통치했습니다.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치면 거의 3대가 넘는 시간이죠. 이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아주 깊은 뿌리가 내리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었죠. 그렇다면 그 반란이 진압된 후에 그 많던 몽골인 모코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죽거나 쫓겨났을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코는 패배했지만 사라지진 않았어요. 왜냐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미 이 섬에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죠. 그들은 섬에 남아서 제주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서서히 동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는 끝난 게 아니라 제주의 핏줄 속에 그대로 녹아들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제주에 남은 몽골의 유산은 낡은 유적이나 역사 기록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날 제주에 사는 사람들, 그들의 유전자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을지도 모를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얼마나 많은 역사를, 우리 조상들의 그 수많은 갈등과 이주, 그리고 생존의 이야기를 이 몸 안에 지니고 살아가는 걸까요?